JTBC가 입수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가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36번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5달이 지난 9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씨와 집중적으로 소통한 겁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와 통화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토로스 증권 계좌와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블록딜에 대해선 불법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 씨와 소통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2021년 9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도피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올 때입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도피를 돕던 측근 A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겁니다. 편지에서 김 씨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합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검거디 검찰 조사에서 이 편지를 본인이 쓴 내용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 씨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2021년 109면 1원에 1,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했습니다. 준공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만 무려 118건. 입주 청년 농업인 12명은 작물 피해로 거래처 주문이 끊기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들은 피해 규모만 9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부실 공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첨단 온실이 작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작물의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 문제가 보도된 뒤에도 줄곧 시공사 탓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 입을 굳게 닫아왔습니다.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2동 가운데 유독 하자가 집중된 곳은 복합동. 한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제한 공개 경쟁 입찰로 사업을 따냈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당시 코로나 사태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건설업체들을 돕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으로 선정된 지역업체가 부실한 시공을 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보수조차 하지 않아왔다는 것. 준공 직후부터 청년농들이 수십 차례 보수 요청을 했지만 그때뿐인 땜질식 보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까 해서 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겼지만 혜택만 노리고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 이런 식이라면 굳이 대형 사업에 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지, 또 향후 다른 사업에서 선량한 지역업체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차량 한 대가 먼지를 내며 채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CCTV 화면에서 차량이 사라진 지 30여 초 뒤 채석장에선 큰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화면에서 사라졌던 차량은 잠시 뒤 도로 3m 아래로 추락해 뒤집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회사 관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차량에 묻은 화약 성분과 사고 기록 장치는 발파의 영향을 가릴 중요한 증거지만 별도의 감식 절차 없이 경기도에서 폐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고로 숨진 2명은 대표이사와 전무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이른바 가짜 임원으로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은 실제 경영자를 밝혀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사고 약 5시간 뒤 CCTV 화면입니다. 발파 작업에 나섰던 직원 2명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추가 발파가 진행된 겁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추가 발파 역시 작업 계획서와 발파 일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안전보건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여러 번 발파가 더 이뤄졌고 증거인 돌파편 대부분은 파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발파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망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실제 경영 책임자 찾기에 나선 고용노동부. 뒤늦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현장 훼손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부검했을 때는 장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전체적으로 다 괴사가 나 있더라고요. 차라리 잘려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여기가 심장이고 이게 간이거든요. 유벽을 분명히 뚫고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살인도구. 안 보이는데 숨겨져 있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은 모르는 거죠. 지난해 11월 폐 어구에 걸린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가 발견됐습니다. 꼬리와 주둥이에 걸린 낚싯줄과 바늘. 잘리지 않고 계속 구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몸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둥이로부터 해가지고 그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팽팽해지게 되면 꼬리뼈 쪽을 어느 한쪽으로 쓰려고 그러겠죠. 그게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꼬리뼈 기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닷속에 버려진 어구들. 그리고 육상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어구가 무서운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